얼마 전 뇌과학자 박문호님의 강의를 듣고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요. 박문호 교수님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4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바로 우연에 기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우연에 기댄다는 거는 특히 지식을 획득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능력인데요. 우연의 기대라는 것은 미리 예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만큼 생각을 열어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문호 교수님은 예약도 한 번을 한 적이 없대요. 물론 예약을 하는 문화가 되면 사회가 안정이 되고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 개인의 삶에서 우연히 끼어들 찬스를 놓쳐버리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이런 우연히 끼어들어야만이 우연히 기다리다가 더 좋은 책을 볼 수도 있고 우연히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하는 기회를 버릴 수도 있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이 또 항상 거르지 않는 것이 아침 산책이래요. 산책이야말로 모든 게 우연히 작동하는 시간이라고. 그때는 반드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하고요. 산책을 하는 것은 우연을 만나러 가는 거래요. 계절마다 시간마다 바뀌는 나뭇잎, 지나가는 행인, 구름, 그리고 자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때 많은 옛날 기억이 올라오면서 지나가는 사람 표정에서 다른 기억이 인출되고 지나가는 버스 소리에서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머릿속에 항상 뭐가 중요한데? 이 질문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뭔데? 라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소리가 계속 잔잔하게 흐를 때 많은 것들이 최고의 발상법, 즉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연결된다고 합니다. 산책을 갈 때는 그 시간에는 딱 스마트폰 내려놓고 가급적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자기 몸이 하는 대로 흘러가도록 한번 쭉 해보시래요. 그러면 기억이 거기에서 흘러나온다고 해요. 또 우연은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우연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곧장 호주머니에 넣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연적으로 좋은 정보를 만나면 반드시 스크랩을 해서 저장하는 방법. 잊어버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우연히 발견한 정보를 다음에 다시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우연을 캐치하는 순간 이것을 저장하는 습관 꼭 습관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10초 노력을 안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 우연이 다른 우연을 불러오는 이 주문이 안 걸린다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한번 다 내려놓고 얼마 남지도 않은 가을. 이제 12월인데도 가을 같아요. 조용히 산책 나가봐요. 우리 같이 우연에 기대 봅시다. 서대문 FM 서대문 이모저모 홍삼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김필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진짜 좋다.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아픈 사람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하루이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람 되어 고개 숙이며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서대문구 소식. 네. 요즘 네. 날씨가 어떻게 된 건지. 오락가락하네요. 진짜. 저도 모르게 가을이라는 말이 가을의 끝자락이라는 말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그래서 진짜 아 정말 가을이라고 느끼시나 보다. 아니 이렇게 엊그제 온도가 18도까지 올랐었잖아요. 낮 기온이. 네네네. 그래서 저희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아니 12월에 18도가 말이 돼요? 그랬거든요. 아니 근데 또 막 한 며칠은 또 막 비 오고 막 눈 오고 예, 눈도 엄청 폭설이 오고. 저희 옥상에 이렇게 가제보가 설치돼 있어요.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네. 폭삭 주저앉았어요. 아니 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음 날 저도 산책을 하다가 나무에 가지가 다 부러진 맞아요. 거예요. 나무 가지들이 예, 다 부러졌어요. 예, 그 폭설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나무 이파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눈이 다, 와가지고 예, 그 무게 때문에 다 부러졌더라고요. 맞아요. 아이고 안쓰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날씨가 정말 이제는 진짜 너무
정도로 음. 오락가락해요. 종잡을 수 없는 날씨. 네.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들 피해들은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모르게 또 그렇게 눈이 한참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왜 오프닝 쓰면서도 아니, 써놓은 걸 그게 읽는데도 진심이에요. 그러니까요. 느끼는 그대로. 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아유. 서대문구 소식은 뭐죠? 서대문구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2024년 하반기 서대문구 콘텐츠 공모전이 연장되고 있어요. 네. 이거를 근데 12월 10일까지거든요. 네. 근데 왜 안내를 해드리냐면 시상 중에서 최우수상이 상금이 100만 원이에요. 이거 100만 원이면 누구든지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안내 꼭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응모 자격은 네. 서대문구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네, 개인, 팀. 그럼 전국에 누구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서대문구에 어. 관심만 있으면 되는 거죠. 네네네. 팀의 경우는 4인 이하면 되고요. 네. 응모 주제는 행복 200% 서대문을 음. 표현하는 자유 주제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원래는 서대문구에 우리가 행복이 100%였어요. 진짜 지금 서대문구에서 누구의 행복이 200%일까요? 행복이 지금 200% 넘치는 네. 행복 서대문을 표현하는 네. 자유 주제로 응모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서대문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서대문구의 매력을 표현한 영상 또는 이미지 괜찮고요. 네. 그리고 서대문구 홍보용 캐릭터 서치 왜 그 알아요. 까치 알아요. 모양 네, 닮은 맞아요. 네, 서치를 활용한 서대문구 홍보 영상이나 이미지 또 반려견과 함께하는 구민의 소소한 일상을 취재하든지 또 서대문구 명소, 서대문 홍제폭포나 뭐 안산 황토길, 반려견 놀이터 등등 네. 또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공간 또 있잖아요. 그 텃밭. 네, 뭐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서대문 명소를 조금 구민의 시각으로 조금 소개하는 그런 네. 영상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이미지도 괜찮으시대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쇼폼은 행복 2% 서대문을 표현하는 쇼폼 세로형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30초에서 1분을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다양한 매체 다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영상에 대한 설명 등 스토리는 한 50자 내외로 기재를 하시고요. 네. 파일 형식은 WMV, AVI, MP4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720 이상으로. 그리고 이미지도 있어요. 네. 네, 이미지는 서대문구와 관련된 소재를 통해서 카드 뉴스 또는 웹툰으로 제작하는 5장에서 10장. 그리고 또 이미지에 대한 설명 등 스토리를 한 50자 내외로 기재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이미지는 600픽셀 이상으로 하셔가지고요. 파일 네. 형식은 JPG로 네. 하셔야 된대요. 오. 이렇게 해서 본인의 계정 SNS에 업로드하시고 네. 해시태그를 샵 2024 하반기 서대문구 SNS 콘텐츠 공모전 요렇게 해서 응모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메일로도 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본인 네. 계정에다 일단 업로드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도 접수하시고 네. 이메일로 접수하실 때 신청서와 서약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돼요. 서약서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쓸 수 있다, 홍보를 쓰겠다, 네 그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결과는 2024년 12월 중에 개별로도 통보가 되고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요. 네. 일단 시상 내역이 네. 숏폼 영상은 최우수상 1명 100만 원, 네. 우수상은 2명 70만 원, 그리고 장려상은 3명 50만 원. 네. 대박이죠. 네. 엄청 크지 않습니까? 괜찮네요. 이미지는 한 명 최우수상 30만 원, 네. 우수상 2명 20만 원, 장려상 3명 10만 원. 이것도 품이 많이 드는데 상금이 많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거 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괜찮네요. 아니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좀 젊은 친구들 이 너무 익숙하잖아요. 쇼폼이나 이런데. 맞아요. 그리고 너무 뚝딱뚝딱 잘 만들잖아요. 그런 분들 많이 참가하면 진짜 뭐랄까요. 방학 기간 때 용돈벌이로 그러니까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주변에서 많이 좀 참가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이제 모든 글을 올리고 나서 네. 글 전체 공개
댓글과 공감을 허용해야 되고 음. 검색도 허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순수 창작한 작품을 어쨌든 간에 개인 SNS에 반드시 또 게시를 해야 된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공모 기간에 제작한 콘텐츠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네. 12월 10일까지 날짜 꼭 지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특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하면 되게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네. 진짜 아이디어들이 너무 좋아서 어. 진짜 요즘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데 요즘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다 쇼폼을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되게 짧은 그 영상들을 막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잘 만들어서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전 국민이 다 참가해도 맞아요.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청 소통 담당관 023140-8341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서대문구에 그런 분이 계시는군요. 소통. 네, 소통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아, 왜 이렇게 그 단어가 재밌네요. 아, 소통 그래요? 담당관. 네, 소통 담당관 네, 전화하셔서 알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응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모집 공고입니다. 네. 네.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들, 또 발달장애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학령기 이후인 사람들 6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같은 경우는 네. 그 정인학교라고 발달장애인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근데 서대문구에는 그런 학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성북구는 제가 거기를 수업을 나가봐서 알거든요. 네. 그 학교는 발달장애인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19살 돼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바로 졸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한 2세, 23세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수업을 듣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 친구들은 고등학생 나이가 지났는데도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듣는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서대문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런 곳이 있네요. 아, 그러면은 이 서대문 발달장애인 교육센터가 네네. 어디에 있나요? 위치는 서대문구 증가로 4길 63-17인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명지대 쪽으로 가는 길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네. 저도 이제 몰랐네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사실 만 18세 이상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네. 이런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발달장애라는 게 네네. 개인차가 되게 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냥 비장애인들처럼 뭐 18세, 19세, 뭐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12월 2일 월요일부터 12월 13일 금요일까지 모집 공고와 신청서 배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접수는 12월 9일 월요일에서부터 12월 13일 금요일 4시까지 직접 방문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니면 네네. 가족분들이나 주변의 분들이 같이 해서 이렇게 방문 접수를 해야 되겠네요. 네, 여기 얘기할 때는 네. 평생교육센터 이용 신청서 한 부, 그리고 네. 복지카드 사본, 장애 유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복지카드 사본 하나, 네. 그리고 졸업 증명서 사본 하나, 네. 반명함 사진 2개, 주민등록등본 한 부, 그리고 개인정보 및 초상권 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그리고 선정시 이용기간 탈퇴 확약서 1부, 요렇게. 네네. 그 서류가 다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네. 정원의 25% 이내에 타구 거주자도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명까지도 선발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접수했을
때는 서대문구가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서대문구 거주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 이전부터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급자도 있대요. 수급자 비율도 이제 있어서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지만 초과로 모집일 될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중복 장애인의 6분은 이미 정원이 충원이 되어서 지체 장애인하고 발달 장애인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 있던거나 아니면 뇌병변이랑 발달 장애가 같이 중복이 돼 있거나 하는 분들은 네. 이미 정원이 충원되어 있기 때문에 모집을 하지 않는데요. 아, 제가 좀 지금 이제 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네.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음. 또 많이 드네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서대문구 성평등기금 사업을 하면서 여러 센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그래서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선생님들도 보기도 하고 또 뭐 여성 여성 직업교육센터 네. 선생님들도 만나기도 하고 뭐 되게 뭐 청소년센터 선생님들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 선생님들 만나기도 했는데 네. 다들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힘드시고 그렇겠죠. 네, 네. 그 부모님들도 또 너무 힘드시고 하시지만 음. 그 와중에도 어쨌든 다들 보람을 느끼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아유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사실. 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몰라서 또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발달장애인 분들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끼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경증이든 중증이든 어쨌든 교육을 받으면 정말 눈꽃만치라도 좋아집니다. 네. 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교육의 힘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들이든 이렇게 도움을 조금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너무 좋은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사실 서대문구에 이 교육센터가 있다는 것도 저는 오늘 처음 알았고 네네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맞아요. 못하는 시설들도 네네, 엄청 맞아요. 많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더 많이 관심 좀 가지고 그리고 또 관심 가지고 네. 우리가 또 그거를 소개를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찾아보고 우리가 좀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누려보는 것도 악착같이 다 누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악착같이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럽시다. 우리 모두 네. 그럽시다. 네, 아무튼 좋은 네. 소식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1층 사무실 문의하실 것 있으시면 02-6358-8700으로 문의해 보시고 접수해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홍서범 씨의 노래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듣고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떨리는 내 손을 말없이 바라본 당신 떠나가네 사랑이 가네 사랑의 아픔을 남기고 떠나간 당신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단지
사랑이 같네 차가운 얼굴로 무심히 돌아서 당신 떠나갔네 사랑이 같네 이별의 슬픔도 모르고 떠나간 당신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올 때 그냥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할 때도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당신 내 곁에 머물러 달라고 말했을 뿐인데 올 때 그냥 그렇게 오셨던 것처럼 할 때도 그렇게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서대문의 역사 정보부터 서대문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까지 우리 동네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서대문 이모저모 정겨운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천연동 어린이 창작 놀이공간 12월 프로그램 신청 안내입니다. 저는 또 앞서서 또 마찬가지로 네.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네요. 저도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보니까 프로그램 정원이 다 차긴 다 찼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천연동 어린이 창작 놀이공간이라는 곳이 있다라는 걸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네. 일부러 이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해주세요. 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 9월 24일에 천연동 어린이 창작 놀이공간이라는 곳이 오픈을 했네요. 아, 그럼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를 만도해, 네, 뭐를 네네. 만도해요. 맞아요. 네, 서대문구 보건소 천연분소에 4층에 있는 공간이고요. 네. 여기에는 지금 뭐 디지털 패드 드로잉, 뭐 클레이 공예, 뭐 또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네.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비상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어쨌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아이들이 가서 놀기에는 참 좋은 공간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여기 근처에 있는 그 홍은누리 네.
청소년 센터와 약간 이렇게 성격이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 네, 공간.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어쨌든 간 이렇게 와서 잠깐씩이라도 시간을 조금 보내고 네. 놀 수 있고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어떤- 맞아요. 왜냐면은 방과후 할 때 또 이제 학원 갈 때 맞아요. 중간중간 비는 시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 와서 그냥 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갈 데가 없으면 네네. 애들 대부분 편의점에 가거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좀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그런 틈새 시간에 애들이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원을 맞아요.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다 다니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학원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음. 또 친구들이 없을 때, 놀 음. 친구들이 없을 때 가서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편의점이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그렇거든요. 네. 진짜 왜 편의점에 저희 홍제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편의점도 그래요. 지금은 주인 사장님이 다른 그 바로 앞에 있는 공간으로 옮기셔가지고 네. 메이커 없는 편의점이라 그래야 되나? 브랜드 없는. 브랜드 없는 메이커. 브랜드 없는 무슨 가게를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 거의 네네. 그냥 길 건너에서 하시는데 네. 홍제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애들이 완전 사랑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기억이 있어요. 이게 막 애들이 이렇게 그 타임이 있잖아요. 시간 맞아요. 딱 맞아요. 애들 그 시간대 편의점 들르는 시간대. 그래서 제가 저 편의점 갔는데 애들이 다 거기서 라면에 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됐는데 어찌나 그렇게 능숙하게 라면에 맞아요. 물을 받던지 제가 맞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에 막 조마조마했어요. 그 물 뜨거운 물에 막 저 데이면 어떡하지? 그 누가 어른이 저거 물 좀 받아줘야 되지 않나? 근데 저보다도 다 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 어릴 때는 그 편의점 사장님이 아이들 이름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동네 슈퍼죠. 사실 어. 우리 옛날 동네 네. 슈퍼.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분식집 같은 데에서도 네. 애들 그 장부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외상으로. 이제 외상으로 먹고 아니면 엄마들이 뭐 한 달에 얼마씩 끊어놓고. 선결제를 해놓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유 근데 이런 공간이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솜씨 공방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사실은 이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었는데 저희는 뭐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교육 활동만 하고 있지만 네. 여기도 지금 딱 제가 맨 처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었었던 공간처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모자란 요즘 방과 후나 학원 가기 전 비는 시간에 자유롭게 놀이 활동이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서대문구가 만든 공간입니다. 네, 이래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저는 되게 이렇게 규모가 클 필요도 없고 맞아요. 그냥 작게 동네에 이렇게 왜 한 집 건너 이렇게 하나씩 맞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창작 놀이 공간에선 뭘 하나요? 그랬더니 공장 놀이를 할 수 있어요. 디지털 드로잉을 체험해 봐요. 블록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네. 클레이로 무엇이든 만들어 봐요. 그림을 그려 봐요. 이랬네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가서 중간에 숙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비치되어 있는 도구와 재료 이용해서 자유롭게 놀 수도 있고 네. 위험하지 않다면 무엇이든 만들어도 좋아요. 또 원하는 도구나 재료가 없다면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사용해도 좋아요. 막 이랬네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못 뛰어다니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또 비난하거나 비속어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네. 친구의 작품 놀리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되고 네. 네.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대신에 이제 이용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이용 시간을 조금 제한할 수 있고요. 네. 디지털 패드나 태블릿 등을 이용을 원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네. 시간 제한이 생기고 또 그렇겠죠. 이제 뛰어다니고 이렇게 떠들거나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공동으로 이용해야 되는 공용 공간이니까 네. 그런 최소한의 규칙들 네.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물을 제외한 음료나 음식물은 반입 금지라고 합니다. 아, 그건 또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리고 보호자의 유의사항도 있는데요. 여기는 전문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케어를 하긴 어렵다는 거. 그렇죠. 일일이 또 아이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시고 보호자분들도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막 이렇게 참견한다든지 제재하고. 남의 애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네네. 그리고 주차가 어려우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것.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천연동이 그 독립문 맞아요, 서대문 맞아요. 그 사이에 영천시장 네. 약간 옆에 쪽으로. 그 지역이 안쪽으로. 천연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홍제동, 홍은동 이쪽도 좀 그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이런 공간이 조금 많이 생겨서 엄마들이 조금 편안하게 아이들 좀 키울 수 있었으면 또 맞아요. 그게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음, 아무래도 이게 구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심할 수 있죠. 맞아요. 조금. 네. 아이들도 좀 마음 편히 조금 지낼 수 있었으면 어디가 있는지 네. 내 아이가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맞아요. 알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으니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으로 네. 이런 공간이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많이 알려져서 음,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또 하나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네. 3.5번째 소식 빨리 얘기하고 말게요. 네. 우리랑 별로 관심이 없는 거여가지고 아, 그래요? 서대문 명사특강 알아두면 유익한 양도 상속 증여세 특강이 있습니다. 관심 없고 네. 이용현 세무사님이 강사로 지금 와 계시고요. 네. 오신다고 하시고요. 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네. 서대문구청 대강당 6층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양도, 상속, 증여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개별 세무 상담이 조금 필요하신 분들 네. 지금 뭐 종소세 낼 때 되고 종부세 낼 때 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종부세 네. 낼 때 됐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신청해 보셔서 가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지금 네. 현재 네. 서대문구 홈페이지 통합 신청 거기에서 신속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세요. 통합 신청 가셔서 그냥 뭐 위에 있는 거 누르시면 안 돼요. 네. 신속 신청이라는 페이지가 밑에 또 따로 있어요. 네네. 거기 가셔서 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가시면 되고요. 문의하실 것 있으신 분들은 서대문구 행정지원과 02330-104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서대문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네. 인순이의 나의 겨울 노래 듣고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얀 눈꽃송이 온 세상은 그날처럼 예쁘게 수놓았어. 오직 우리 사랑만을 위해 기도했던 지난 크리스마스 열이에 떨려오는 너만의 숨결을 느끼면 한없이 걸었었지. 눈빛처럼 고운 너의 그 시선을 이번도 난 잊지 못해. 우리 사랑했던 기억만 남아. 하얀 눈꽃송이 내려오면 내 눈물도 함께 흐르네. 지금 난 그리움이 내리는 이 거리에 서기도 하지. 떠나간 너를 위해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네.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마구 나는 약간 이게 진짜 너무 오래전에 그 음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으로 지금 음악을 틀었는데 네. 얘는 이 몇 년도예요? 도대체 이소라의 프로포즈에서 진짜 20년 전. 네, 인순이 씨가 진짜 20년 전쯤에 부른 노래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책을 아이들한테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모두에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제목이 12명의 하루입니다. 네. 글과 그림은 스기타 히로미라는 일본 작가분이 하셨고 옴기니는 김난주라고 이 일본 문학 쪽에서는 번역가로 굉장히 이름이 있으신 네. 분이 이 그림책의 번역을 맡으셨었고 네. 밝은 미래에서 출간이 됐고요. 이게 출간된 지가 조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책이 납득이 가더라고요. 이게 17년에 출간이 됐고 출간된 그 해에 바로 초판 3세를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작가에 대한 소개 잠깐 하면 스기타 히로미라는 작가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작가고 네. 이분 59년생 도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일러스트레이터로 시작해서 북 디자인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계신 분이고 네.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이 책 12명의 하루로 20회 일본 그림책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저서가 이제 있기도 하고 그림책도 뭐 다윈의 꿈틀꿈틀 지렁이 연구 뭐 손바닥 온도계 뭐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이분의 그림책을 이 책으로 처음 접했고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 책을 선정을 했을 때 많이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 시대에 사실 뭐 다양성 그리고 다원화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익숙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이해하고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단순히 되게 원론적으로 다른 것은 다 인정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뭔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구체적으로 그 다른 것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걸 알게 되면 그냥 표피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12명의 하루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개개인마다 정말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삶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하루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요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책의 구성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6시, 그다음에 8시, 10시, 낮 12시, 오후 2시, 4시, 6시, 8시, 밤 10시, 밤 12시, 그리고 그 다음날 6시까지. 이렇게 해서 이 12명의 하루를 정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12명이 실제 사람은 10명이고 네. 여기서 또 재미있게 그 공원에 사는 사자가 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동물원에 네, 동물원에 있는 그리고 그 공원에 세워진 그 동상까지 포함해서 이 12명의 하루의 모습을 이렇게 뭐랄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책 안에 처음부터 너무나 친절하게 이 12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거기 이제 해모라는 초등학생이 있고 오티스라고 하는 페인트 가게 아저씨가 있고 사라라라고 하는 간호사 분이 계세요. 그리고 워흐리히라는 음악가 그 동상이 있고 그리고 해피라는 이름의 방송국 기자가 있고 푸아트라는 이름의 빵가게 아저씨가 있고 피카르라는 이름의 아주 어린 갓난아기가 있어요. 그리고 폴리시모라고 하는 택배 배달을 하는 남자분이 있고 네. 카프카프라고 하는 소설가분이 계시고 가우리라고 하는 그 이스트공원 동물원에 사는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프리다라고 하는 고양이와 둘이 살고 있는 할머님이 계시고 그리고 피아트라고 하는 열혈 소방관이 계시죠. 이 12인물의 아침 6시부터의 이 그 다음날 6시까지의 하루를 이 그림책이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보고 있으면 아침 6시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제 일어나죠. 일어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벌써 그 시간에 벌써가 아니라 밤을 새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 있고 사자는 졸고 있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 집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다른 아침 6시의 풍경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러고 넘어가면 아침 8시에 동네가 이제 시끌시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라는 텍스트와 함께 이제 학교에 가는 등교하는 아이도 있고 일하러 가는 페인트 가게 아저씨도 있고 그리고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그 간호사분은 아마 야간 근무 간호사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퇴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아침 식사를 8시에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빵을 굽는 빵가게 아저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전 10시로 넘어가면 학교에 있는 친구 있고 뭐 그 시간에 또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야간 근무를 마친 간호사분은 이제 자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가서 낮 12시로 가면 그 시간에 점심을 먹는 사람도 있고 점심이 아니라 그 시간에 늦은 아침을 있고.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잠깐 낮잠을 자는 사자가 있고 이렇게 하품을 하고 있고 오후 2시 그 시간에도 이 간호사분은 아직 쿨쿨 자고 있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있고 또 잠깐 놀고 있는 사람은 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기차 안에서 졸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다양한 맞아요. 거죠. 막 오후 4시로 넘어가고 저녁 6시로 넘어가면 그제서야 이제 이 간호사분은 자기의 하루를 시작해요. 석깅. 네, 조깅이 아니라 석깅이 진짜 석깅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을 했던 분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집도 있고 8시 넘어가면은 또 다른 풍경이 나오고 밤 10시 되면 이제 해가 졌잖아요. 네. 그러면 또 그제서야 이제 간호사분은 병원에서 열심히 또 환자를 돌보고 있고 그때 벌써 이제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은 우리 자야죠 이제. 이미 잠자리에 들었어요. 배달 일을 하는 택배 일을 하는 그분은 낮에는 택배 일을 하지만 또 밤에는 음악가로서 네, 바이올린을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켜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자도 퇴근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밤 12시 그 밤 2시에 자지 않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서 제가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저도 여기다가 한 칸을 더 추가하면 새벽 2시에 저도 깨어있는 편이니까 네네네. 그 시간에 저도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산책을 하거나 하고 있겠죠. 그리고 새벽 4시 넘어가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다시 아침 해가 밝아왔을 때 또 다른 아침 풍경이 시작되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정말 너무 새삼스럽게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개개인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네. 다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지? 저 사람의 삶은 도대체 저 사람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갈까? 이런 생각들을 저도 가끔 창문을 내다보면서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삶이 너무나 다른 삶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가끔은 너무 새삼스럽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그런 호기심이 그 호기심에서 좀 더 나아가서 정말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침 10시에 2시에 자고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타인의 그 삶이 이해가 좀 되는 그러니까 그쵸. 그게 구체적으로 그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하기에 너무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아까 제이 선생님이 지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네. 저는 진짜 길 가면서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게 다 다르게 생겼지? 맞아요. 그 생각도 맞아요. 다 어쩜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것도 다 다르고 네. 뭐 생긴 것도 물론 다 다르지만 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지 이런 생각 항상 하거든요. 네. 어떤 타인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단순히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은 저런 생활 패턴이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뭘 하려면 언제 이야기를 해서 어느 시간대에 뭔가를 같이 하면 좋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좀 더 뭐랄까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냥 단순히 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구체성을 띠면 그게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네. 책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쨌든 12명의 하루라는 제목에 걸맞게 네. 이 그림이 이 바탕 화면에는 이제 그 마을의 모양이 나와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카툰처럼 이렇게 블럭블럭 칸칸이, 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각 한 사람마다의 네. 이런 삶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웃긴 건 그 동상. 네. 동상이 어쨌든 저녁 8시가 되면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동상이 바이올린 이 동상이 음악가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음악가를 동상으로 만들어서 공원에 세워놨는데 바이올린을 이렇게 허리에 들고 있죠. 네. 그러다가 밤에 이제 켜기 시작하죠. 왜 우리 어렸을 때 세종대왕. 그리고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동상이 왜 학교에 있는 이순신 동상이 꼭 있잖아요. 맞아요. 저 이순신 동상이 칼을 왼손에 들고 있다 오른손에 들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아니 하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책장이 넘어갔다. 오, 그 세종대왕 맞아요. 그 들고 있는 책이 책장 넘어갔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생각나면서 네네. 또 어쨌든 저는 서평을 보니까 네. 서평 보면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한테 또 통합교과 하루 또는 이제 진로 교육과 또 연계해가지고 네네. 내가 뭐가 된 누구의 하루 네네, 이래서 맞아요. 이제 아침, 오후, 저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활동지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음. 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활들을 엿보기에 그러니까요. 너무나 좋은 책인 것 같고 어른들도 사실은 자신과 너무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낯설죠. 그러니까 근데 그 낯섦이 그냥 이상하다는 어떤 배타적으로 시선으로 가지 않으려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너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지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야말로 진짜 모두 아이 할 어른 것 할 없이. 것 없이 다 읽었을 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이들과 같이 읽어도 좋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소한 그림에서 찾는 재미들이 네, 있으니까 맞아요. 어른들이 보시는 것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방금 제이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네.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벌써 우리 또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트라빈스키의 페트루슈카 연주곡 들으면서 헤어질게요. 한 주간도 건강히 안녕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빠빠.